자, 1페이지의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진공 용기 속에 우리 물을 H2O 액체, 리퀴드라는 뜻이죠. 액체를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는 시간에 따른 우리 H2O 액체의 증발 속도와 우리 H2O 기체 상태의 응축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인가요? 바로 동적 평형 상태의 문제죠. 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을 여기 이렇게 넣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히 닫힌 용기입니다. 물이 시간이 점점점 지남에 따라서 물의 양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반응이 끝난 게 아니고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증발하는 양이랑 응축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이루는 게 우리 동적 평형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T2가 바로 동적 평형에 이루어진 그 상태입니다. 증발 속도와 무엇이 뭔지 모르겠지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동적 평형을 이루어진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기억은 우리 H2O 액체의 증발 속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모두 분자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 증발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바로 요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증발하는 양, 증발하는 속도는 똑같이 일정합니다. 계속 똑같은 표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은 증발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이 그래프의 그 속도는 뭐겠어요? 네, 응축 속도입니다. 이 응축 속도도 여기 우리 기체 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증발하는 양이 많지만 점점점 이 공간에 그 기체 분자가 쌓이면서 기체 분자가 다시 응축되는 속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2O 액체의 증발 속도이다 맞고요. 니은 T2일 때 H2O 기체는 응축하지 않는다. 자, T2를 보면 지금 요 상태죠. 지금 증발 속도 있고 응축 속도 둘 다 있습니다. 즉 증발과 응축이 모두 이루어지는 지점이죠. 이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적 평형이니까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증발하고 응축하고 이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응축하지 않는다는 X입니다. 자, 디귿 용기 속에 H2O 액체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네, 이 동적 평형에 할 때까지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증발을 하니까요.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우리 T2처럼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이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즉 여기가 T1, 여기가 T2라고 한다면 이 물의 양은 T1이 T2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동적 평형 중에서도 용해 평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 가는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NaCl 고체를 넣은 것을, 즉 물에 소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용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체가 우리 소금이 이렇게 물에 닿게 되면 물이 녹아요. 녹는 걸 뭐라고 하나요? 용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물에 녹은 이 소금 입자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들이 용액에 물에 많이 녹으면 녹을수록 점점 돌아오게 되는 석출하는 양, 석출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건 이 용해되는 양과 석출되는 양이 같을 때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억에서 나에서 NaCl 고체의 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남아있으니까 용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용해되는 양과 속출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녹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이거 페이크죠, 페이크. 잘 나오는 페이크입니다. 용해는 계속 일어납니다. 용해도 석출도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동적 평형에서의 핵심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은 계속 진행된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니은 Na 플러스 AQ가 뭔가요, 얘들아? AQ. AQ는 우리 수용액 상태라는 겁니다. 즉 Na 플러스 AQ라는 뜻은 물에 Na 플러스가 녹아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가 가보다 크다. 가는 초창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한 2개, 3개 녹아 있다면 여기는 수없이 많이 녹아 있겠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NaCl의 석출 속도도 역시 여기 안에 우리 용액 안에 녹아있는 양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석출 속도. 뭔가 있어야 석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석출 속도는 가가 아니고 나가 가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산염기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 가역 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가역 반응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 정반응과 역반응 각각에서 산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뭐냐? 우리 산 뭐죠? 네,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먼저 정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반응. 지금 보니까 H3O 플러스가 반응이 진행이 되고 NH4 플러스가 됐습니다. 즉 정반응에서 NH3는 염기로 작용을 했네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반면에 옆에 있던 물은 정반응에서 OH-가 되었습니다. 즉 H2O에서 H 플러스를 내놓고 OH-만 남은 상태이니까 얘가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역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반응. 자, 여기 역반응에서 보니까 NH4 플러스가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NH3가 됩니다. 즉 NH4 플러스에서 NH3로 어떻게 했죠? H 플러스를 내놓았네요. 즉 얘는 역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을 했고 OH-를 보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고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H 플러스를 받아서 다시 H2O가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정반응에서 NH3, 역반응에서 NH4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잘못 말했네요. 자, 3번. 자, 다 해놓고 틀렸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정반응에서 H2O가 산. OH-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역반응에서 NH4 플러스가 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자, 4번. 다음은 산염기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기억, 가역 반응이다. 자, 가역 반응은 뭐야? 왔다 갔다 하면 가역 반응이죠.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형태가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 그 다음 니은 NH3의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다. 자, 이거 우리 3단원에서 나왔는데 우리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자, NH3 중심 원자가 누구입니까? 질소죠.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3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질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존재하니까 109.5도 형태 109.5도 형태 정사면체 형태로 배치가 되는데 우리 비공유 상태가 더 우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얘는 107도를 이루는 입체 형태의 우리 삼각뿔 형태였죠. 삼각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H2O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다. 또 H 플러스를 내놓았느냐를 보면 되는데 지금 H2O가 어디 있나요? H2O를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H2O가 그러면 작용을 할 때 이쪽을 보면 되죠.
H2O가 이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H3O 플러스로 바뀝니다. 즉 H 플러스를 얻어오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표는 25도씨에서 우리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네, 우리 이거 배웠었죠?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서 물은 소수지만 H 플러스를 주고받아서 우리 물 안에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 조금씩 존재한다. 이 둘의 몰농도를 곱한 것을 이온화 상수라고 정의를 했으며 25도씨에서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줘서 우리 pH와 pOH 이 관계도 이끌어냈었는데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4 하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는 14이다. 즉 얘가 의미하는 게 pH고 얘가 의미하는 게 pOH니 25도씨에서 항상 수용액에 pH와 pOH를 합한 값은 14의 값을 갖는다. 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 몰농도라고 하는 거, 몰농도는 이 대괄호에 포함해서 쓰는데 몰농도, 우리 몰농도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몰농도는 뭐였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우리 용질의 몰수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 부피의 단위는 리터였어요. 기억나나요? 따라서 이 pH가 나오면 이 몰농도를 알 수 있다. 또는 이렇게 H3O 플러스의 양과 용액의 부피가 나오면 우리는 H3O 플러스라고 하는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바로 해보죠. 자, 가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구하겠습니다. 이걸 왜 하나요, 선생님? 바로 pH를 하기 위함이죠. 우리 pH라고 하는 정의가 뭔가요? 마이너스 로그의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마이너스 로그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의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 부피가 100ml예요. 그럼 0.1리터죠. 그거를 10의 마이너스 1리터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10의 마이너스 2몰이네요. 자, 얘를 계산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몰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pH로 하게 되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이니 얘는 1, pH의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지우고 자, 니은에서 나의 염기성이냐? 그러면 pH 한번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25도씨에서 pH 7은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pH를 구해봅니다. 우리 pH를 구해보려면 왜 pH를 구하느냐? 액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자, 얘를 구해보면 H3O 플러스라고 하는 몰농도는 자, 용질의 부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리터입니다. 네, 이것까지 0.2리터니까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 몰농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H가 3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요. 그러면 pH는 나의 용액은 3이기 때문에 염기성이냐? 25도씨에서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OH-의 몰농도다. 아니, OH-의 몰농도를 어떻게 하나요? 우린 알 수 있어요. 어떤 과정에서? 우리 H3O 플러스랑 OH-의 곱이 얼마였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4였으니까 이 내용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를 볼게요. 아까 가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 OH-는 얼마게? 10의 마이너스 13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10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OH-를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OH-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입니다.
인정? 자,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뭔가요? 보고 싶은 건 바로바로 몇 배냐? 지금 나가 10의 마이너스 11승, 가가 10의 마이너스 13승인데 도대체 나가 가의 몇 배냐? 몇 배인가요? 100배입니다. 100배. 이거 안 되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우리 10의 마이너스 연습하세요.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가려면 100을 곱하면 됩니다. 얘는 10의 2승이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래서 200배가 아니고 100배가 됩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자,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액 가와나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 와, 몰농도다 고마워 라고 해야 돼. 몰농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5도씨에 대한 친절해요. 이런 거 말 안 해줘도 되는데 당연한 거를. 자, 25도씨에 대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면 근데 당연한 거야. 자, 수용액 가.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어떤 한 수용액 가가 있어. 한 수용액 나가 있어. 이 수용액의 pH와 pOH의 값은 얼마다? 14다. 이 수용액의 pH와 pOH의 값은 더한 값은 14다. 이 둘 다 공통적으로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지금 가의 수용액을 보면 얘의 몰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OH-는 10의 마이너스 12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 나의 OH-의 몰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의 이 몰농도를 알 수 있죠. 왜? 얘네들 더하면 10의 마이너스 14여야 되니까. 곱하면. 자, 그럼 기억은 10의 마이너스 12이다. 요거. 맞네요. 나는 염기성이다. 염기성이냐, 이거냐, 이렇게 판단하려면 pH를 보면 되죠. 25도씨에서 pH. 25도씨에서 우리 pH가 7을 중심으로 얘가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다음에 7보다 크면 염기성을 나타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니까 pH가 5야. 그렇다는 건 산성이겠죠?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pH는 2고요. pH 나는 5입니다. 이 pH라는 거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 그 자체를 보는 거야. 산성이 누가 강하다, 약하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숫자가 누가 더 크니? 라고 봤을 때 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표는 NaOH 수용액의 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가다를 각각 1몰 HCl로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우리 HCl의 최소 부피를 비교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중화한다? 우리 이거 뭐가 필요했나요? 자, 완전히 중화한다 라는 말은 우리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어떨 때 완전히 중화하나요? 같을 때 완전히 중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NaOH의 질량을 주고 수용액의 부피를 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죠. 자, 7번입니다. 표는 NaOH 수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수용액 가나다가 있고 NaOH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다를 각각 1몰 HCl 우리 염산으로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HCl의 최소 부피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완전히 중화라는 게 뭐야? 우리 중화는 완전히 중화한다는 거는 H 플러스의 몰수랑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염기의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을 때 완전히 중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aOH의 몰수를 알면 H 플러스의 몰수를 비교하면 된다. 왜? 몰농도가 나와 있잖아. 몰농도 곱하기 우리 부피하면 뭐가 나오니?
몰수가 나오니까 우리 몰농도를 아니까 우리 부피를 비교해서 몰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OH-의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용액의 부피는 필요 없어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안 나와도 되죠. 어차피 몰농도 구하고 또 부피 곱하면 어차피 얘 또 나누고 곱하고 하는 거니까 없어도 되는 자료입니다. 괜히 헷갈리라고 넣어놓은 것 같고 지금 NaOH 질량 1, 2, 2예요. 우리 NaOH 지금 화학식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OH-의 몰수의 대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우리 몰수는요. 어떻게 계산했니? 질몰분 기억나죠? 질량을 그 화학식량으로 나누게 되면 분자량으로 나누게 되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1g을 뭐 NaOH의 화학식량,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 2g을 그 NaOH의 화학식량, 다도 2g을 NaOH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지금 현재 OH-의 몰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나랑 다의 몰수가 같고요. 가의 몰수가 작습니다. 따라서 OH-의 몰수대로 H+의 몰수가 필요할 거고 그만큼 몰수와 부피가 비례관계에 있으니 부피도 더 크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끝. 자, 8번. 자, 그림은 0.1몰 NaOH. 이렇게 정확하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사용해서 HCl의 농도를 구하는 모습, 미지의 산 농도를 구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우리 이거 우리 실험했었다, 그지? 자, 보면 중화점 이후에 실험기구에 들어있는 용액의 색을 나타낸 것이다. 지시약으로는 페노프탈레인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중화 적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뷰렛과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용액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어떤 액성에서 염기성 액성에서 붉은색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쵸? 그러고 보니까 삼각 플라스크가 붉은색으로 변했고 그다음 뷰렛은 무색입니다. 즉 자, 우리 실험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여기 뷰렛에는 NaOH를 넣어야 돼요. 왜? 표준 용액이잖아. 표준 용액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 측정해서 적정하는 거잖아. NaOH를 여기다 넣게 되고 여기에다가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을 넣으면 안 되죠. 왜? 무색이니까. 계속해서 무색이니까 얘 NaOH에 pH를 넣는 순간 우리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건 변화를 봐야 되는 거니까 원래 무색이었다가 붉은색으로 변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HCl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식초 적정했을 때 기억나나요? 우리 식초를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농도를 몰라. 근데 얘의 정확한 부피를 알아. 그랬을 때 이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이 NaOH가 얼마나 들어가니 이걸로 우리 HCl 그 CH3COOH 아세트산의 농도를 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페노프탈레인 어디다 넣었나요?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었죠. 그리고 교반기 막 돌렸잖아. 그지? 자, 그래서 뷰렛과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용액은 지금 뷰렛에는 NaOH가 들어가야 하고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우리 염산과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이 있었어야 우리가 실험했던 대로 중화점 이후에 삼각 플라스크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뷰렛은 여전히 무색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9번 어려웠죠, 여러분? 자, 9번을 선생님이 하기 전에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자,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켰을 때 우리 산과 염기가 반응이 돼. 그게 중화 반응이잖아. 근데 이제 물 생성량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 소량의 영향을 받을까? 과량의 영향을 받을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Cl- 산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 OH-랑 Na+ 용액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H+는 20개씩 있는 용액이었고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10개씩 있는 용액이었어요. 자, 얘네가 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H2O는 몇 개 생기나요, 여러분? 여기 H 플러스는 20개고 OH 마이너스가 10개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긴 H2O는 10개죠. 10개잖아. 10개가 1개니까, 그지? 얘 H 플러스가 10개 또 남아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물 생성량은 바로 우리 소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혼합 후에, 산과 염기가 혼합된 후에 전체 이온수는 소량의 영향을 받을까요? 과량의 영향을 받을까요? 자, 요 예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혼합했더니 전체 이온수 한번 살펴볼게. H 플러스 10개 남고요. Cl 마이너스 20개,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있죠. Na 플러스 10개 있습니다. 즉 OH 마이너스는 반응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얘를 살펴보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서 본다면 얘가 10개, 20개 있죠. 총 40개가 있습니다. 총 40개. 이 전체 이온수, 이 40개라는 거 누구였나요? 처음에 섞기 전에 과량 용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차피 소량이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고 반응하는 애가 생기고 구경꾼 이온이 새롭게 들어오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과량에 따른다. 일가산, 일가염기에서 이런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혼합용액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너무 친절해. 용액의 액성 얘기해주고 있잖아.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야. 즉 과량의 용액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의 용액에서는 이 HCl이 많았어. 그 다음에 나 용액에서는 20이 많았다. 근데 여기 봐봐. 전체 음이온수가 2N개였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다 준 거야, 얘들아. 자, 여기 보면 가의 HCl에 그러면 원래 80ml에 이온수가 몇 개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 이온수 혼합한 후에 전체 음이온수가 2N개래. 이 2N개 어디서 왔어? Cl- 이 과량에서 왔다니까? 산성에서 왔다. 여기서 왔다. 그리고 Cl-는 심지어 그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2N개였다. 그러면 H 플러스와 Cl-는 어차피 1대1이니까 얘도 2N개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까지. 자, 그래서 이걸 알았어, 우리는. 이 1번 자료로부터 가라고 하는 그 혼합용액 자료로부터 HCl 80ml에는 이 형태의 개수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로부터 염기성이래. 그렇다는 건 얘가 많았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때 음이온수가 N이었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때 양이온수도 N이어야 하잖아. 얘네들은 다 1가잖아.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얘 양이온도 N개였다라는 말이지. 즉 NaOH 20ml 안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도 N개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음이온수가 N개가 있으면 전체 양이온수도 N개다. 왜? 얘네들은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의 전하량과 양이온의 전하량이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Na 플러스가 20ml에 N개예요. 그럼 OH 마이너스가 N개다. 20ml 안에 이거를 알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얘를 좀 크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자, 80, 30, 40이고, 30, 20, 10이야. 지금 요거를 이렇게 크게 써봤어요. 이렇게. 자,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H 플러스의 개수, Cl 마이너스 개수,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지? 자, H 플러스의 개수, Cl 마이너스의 개수를 쓸 거고, 여기 옆에다가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로부터, 가나의 자료로부터 뭘 알게 됐냐면 80ml의 H 플러스가 2N개래. 80ml의 Cl 마이너스가 2N개래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자료로부터 20ml의 Na 플러스가 N개, OH 마이너스가 N개가 있다. 자, 그러면 자, 같은 HCl이야. 같은 HCl은 요 비례관계를 가지겠죠. 즉 80ml에 Cl-가 2N개가 있었다면 40ml에 Cl-는 몇 개 있니? 절반 있잖아. 그럼 N개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럼 H 플러스도 N개가 있겠죠. 아,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30. 자, 비례식을 해보면 됩니다. 자, 30. 자, 80일 때 2N개야. 근데 30ml일 때 얼마일까? 그럼 60N분의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80 이렇게 되나요? 네, X. 그러면 자, 사니까 0.75, 0.75N. 0.75N이다. 또는 뭐 4분의 3N개다 라고 쓰면 되죠. 4분의 3N개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NaOH도 마찬가지야. 지금 20ml에 N개가 있는 용액이야. NaOH 수용액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야지. 20ml에 N개니까 10ml엔 0.5N개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 30ml엔 1.5N개가 들어가야죠. 따라오겠니?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이제 보자. 기억은 중성이다. 지금 다를 보니까 다는 요거입니다. 요거. 다는 요거죠. 요렇게 섞으면 돼요. 요렇게 섞으면 H 플러스 N개랑 OH 마이너스 0.5N개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니? 뭐가 남지? 그래, 중성이 아니고 H 플러스가 남잖아. 혼합 용액에 0.5N개의 H 플러스가 0.5N개가 남으니까 기억은 산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니은 혼합전 용액의 몰농도는 NaOH가 HCl의 2배이다. 몰농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피 안에 몰수잖아요. 아무거나 잡아서 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NaOH 요걸로 할게요. 20ml 안에 물수가 뭐 둘 다 합해서 2N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HCl은 여기 40ml 안에 지금 2N개다. 요거 봤어요. 요거 라고 되니까 지금 2대 1의 비율이 나옵니다. 즉 NaOH가 HCl의 2배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디귿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가 다의 1.5배이다. 자, 가를 한번 볼까요? 가. 자, 가는 요 조합이야. 요 조합. 자, 요 조합이야. H 플러스 2N이랑 OH 마이너스가 1.5N개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H2O 몇 개 생기니? 소량에 따르잖아. OH 마이너스가 1.5N이니까 가의 물 생성 분자수는 1.5N개다. 다는 소량 OH 마이너스에 따르잖아. 0.5N이다. 즉 1.5배가 아니고 몇 배야? 3배네요. 3배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봐주세요. 자, 10번. 자, 이거 또 나왔어. 우리 실험했던 거죠. 그지? 다음은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알기 위해 중화 적정한 실험이다. 이거 뭐였냐면, 몰라요. 모르는 농도. 식초의 농도 몰라요. 여기에다가 식초를 넣는데, 식초가 몇 밀리리터냐? 50ml야. 그리고 여기다가 페노프탈레인, 아까 pH로 썼죠? 페노프탈레인을 2-3방울 떨어뜨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다 뭐 넣니? 우리. 여기에다가 NaOH, 여기도 설명하죠? 0.5몰 농도의 NaOH. 얘는 정확하게 농도를 알아요. 농도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 이 꼭지, 콕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실험기구 뭐라고 했죠?
네, 뷰렛이라고 했죠. 그래서 뷰렛에 넣고 조금씩 똑똑똑똑똑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한 후 색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까지 넣어준 NaOH에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 여기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 측정을 하니까 얼마였대? 10ml였대. 자, 그러면 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왜? 우리 중화점에서 완전히 중화될 때 그 관계식이 있잖아. 우리 H 플러스의 몰수랑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우리 NMV는 M-M-V-였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H 플러스에 먼저 가수 볼게요. 이 CH3COOH는 몇 가산이니? 얘들아 알지? CH3COOH는요. 여기 끝에 있는 수소만 띠용 하고 떨어집니다. 양옆에 산소가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공유결합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가산이다. 그다음에 몰농도는 모르잖아. X잖아. 그다음 V 우리 얼만큼 넣었어? 처음에 50ml 넣습니다. 그다음에 OH-는요. 가수 NaOH니까 1가 염기죠. 몰농도 정확하죠? 0.5몰 농도. 그다음에 부피 10ml입니다. 둘 다 밀리리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농도 얼마 나와야 되니? 네모는 0.1이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탄소의 산화수 변화는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산화수라고 하는 게 뭐야? 어떤 각 원자가 전자를 몇 개 잃었고 몇 개 얻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게 산화수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공유결합 형태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음성도인데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살펴보니까 수소, 탄소, 산소가 있는데 탄소가 수소보다는 전기음성도가 크고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공유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랑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탄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를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탄소와 산소의 공유 전자쌍은 산소가 끌고 가버린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쪽으로.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총 자기가 갖게 된 전자가 지금 몇 개야? 지금 봐봐. 세봐. 몇 개야? 자, 원래 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수소한테 거 둘, 셋 해가지고 총 6개가 형성이 됩니다. 원래 탄소의 원자가 전자 몇 개였어요? 4개였어요. 근데 6개가 됐죠. 즉 전자 2개를 얻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3개의 전자를 얻어오고 하나를 줬다. 그러면 2개만 얻어온 꼴이니까 -2.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보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탄소한테 다 끌려보내고 수소에 있는 것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탄소에게 남는 그 전자의 개수는 2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2개,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였잖아. 근데 2개가 됐어. 즉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지금 3개의 전자를 뺏기고 하나를 얻어옵니다. 3개의 전자를 뺏기고 하나를 얻어왔어요. 그럼 결국에 2개만 빼앗긴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2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 변화는 플러스 4가 증가한 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2번. 그림은 에탄올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에탄올의 구성원소 중 전기음성도는 수소가 가장 작다. 자,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전기음성도는 다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에탄올에서 구성 원자에 산화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각각의 산화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수소랑 탄소가 결합하면 수소가 다 끌고 갑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그럼 수소 입장에서의 산화수는 전자를 뺏겼네. 그래서 산화수가 1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1. 자, 그러면 우리 탄소 입장에서 볼게요. 탄소는 지금 탄소와 탄소 이 결합에서는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 옆에서 수소와의 결합으로 하나, 둘, 셋 개의 전자를 얻어오는 꼴이 됩니다. 즉 전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3개 얻어왔으니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2개 얻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잃고 없고 그런 거 없고요. 여기는 빼앗겼어요. 힘 빼앗겼어. 자, 그러면 자, 지금 2개를 얻어왔는데 하나를 빼앗겼잖아.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리고 자, 산소는 수소로부터 전자를 또 끌어오니까 얘는 전자 2개를 얻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이너스 3의 산화수 갖는 애 있고 마이너스 2 산화수 갖는 애 있고 마이너스 1 산화수 갖는 거 있고 그다음에 H 플러스가 플러스 1이니까 우리 산화수가 포함되지 않는 거는 0이라고 하는 산화수 4번이 정답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그림은 2주기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3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밑줄 친 각 원자의 산화수이다. 자, 전기음성도 주어졌어요. 얘는 원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X가 ZY보다 다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아요. 즉 여기에 있는 전자를 다 양쪽에서 다 끌어가겠죠. 즉 X는 전자 3개를 내놨는데 3개를 다 뺏긴 형태네. 3개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겠죠. 자, 니은을 보면 Z가 가져가요. Z가 가져가 지금 벌써 2개 뺏겼어.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자기 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2개 뺏겨서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 뺏겼으니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Y보다도 Z가 더 우리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러면 전자 2개를 뺏긴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해가지고 플러스 7. 2번이 정답.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2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닐 수도 있나? 네,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 변화를 살펴보고 산화수가 변화했어.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반응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중화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 안 합니다. 산화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산화수가 변화하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정의하려면. 근데 여기 벌써 호돈소 물질 보이고 여기 플러스 하나당 플러스 1 플러스 2 황의 산화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벌써 산화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 맞지요? 그만 봐도 됩니다. 니은 나에서 리튬은 환원제이다. 환원제라는 건 뭐예요? 나는 리튬은 산화하고 남을 환원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화수 리튬 호돈소 물질 0 플러스 1 플러스 2의 산화수 마이너스 2 플러스 1 아하 여기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1 해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얘가 0이 되네요. 결국에 반응물에 1 플러스였던 수소가 0이라고 하는 산화수로 마이너스 1 산화수가 감소됐습니다. 즉 전자를 얻었죠. 환원이 됐네요.
그리고 리튬은 0에서 플러스 1로 전자를 잃었습니다. 산화가 되었네요. 결국에 환원제이다. 맞네. 디귿, 나에서 H의 산화수는 같다. 응? 나에서 H의 산화수는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H2O의 산화수, OH의 산화수, H2의 산화수가 모두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반응물에서 H2O의 산화수 H 플러스는 1이고요. OH-에서도 1입니다. 그렇지만 요 H2 홑 원소 물질이 됐을 때는 전자의 잃고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얘는 0의 산화수를 갖겠죠. 기억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자, 다음은 철못을 질산한 수용액에 넣었을 때의 반응 모형과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은이 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야? 자, 지금 은이 여기에 녹아있죠. Ag 플러스 은 이온이 녹아있는데 철못을 넣었어요. 반응이 진행이 됐니? 반응이 진행이 됐어. 왜? 반응성이 은이랑 철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니까 칼카나마 아라천리주나 구수음 백금 하는 거 그거 외웠죠? 자, 보면 철이 은보다 반응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이 됐어요. 친절하게 반응식도 줬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 NO3-는 질산은 Ag 플러스를 환원시킨다. 이 뭐야? 지금 여기 질산은 수용액이니까 여기에 NO3- 이온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Ag 플러스를 환원시키는 건 누구였어? 철이었죠. 철이 자기가 산화되면서 이 전자를 Ag 플러스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Ag 플러스는 전자를 받고 환원이 된 거죠. 어쨌든 철이 Ag 플러스로 환원된다. 그리고 NO3-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은, 못의 질량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같을까 다를까? 일단 다르죠. 왜? 지금 여기 봐봐. 꺼맣잖아.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지금 자세히 그려보면 여기 철이 있는데 철못이 있는데 점점점 반응을 하게 되면 지우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점점점 철이 여기 철 Fe 플러스가 돼요. Fe 플러스 얘가 반응성이 크니까 이온 형태로 나간단 말이 전자를 버리면서.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아서 Ag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이 제가 받아서 석출되겠습니다 하면서 Ag라고 하는 걸로 따닥따닥 붙는단 말이지. 그래서 Ag 고체 형태가 석출되었습니다 라고 보이잖아. 그치? 근데 보면 질량은 Ag가 철보다 크대. 자, 먼저 개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철이 한 개 나올 때 Ag 플러스는 몇 개 반응합니까? 철 2 플러스가 나오면 전자 2개를 버리잖아. 그러면 Ag 플러스 2개가 이렇게 석출이 되겠죠. 2개. 지금 Ag, 철이 있을 때 얘는 2개가 석출이 되고 Fe는 1개가 나가. 근데 질량도 심지어 Ag가 더 커. 2개가 붙는데 Ag가 더 묵직하단 말이야. 그러면 못의 질량은 나가는 녀석보다 붙는 녀석이 못에 붙는 거예요. 못에 붙는 녀석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반응 전이랑 못의 질량을 반응 전과 반응 후로 비교를 한다면 반응 후가 더 크겠죠. Ag 플러스가 붙어서. 그치? 그 다음 디귿, 수용액 속 이온의 총수는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자, 지금 우리 아까 개수 했죠? 지금 처음에 Ag 플러스, 예를 들어서 Ag 플러스가 10개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반응이 다 끝났어. 충분한 양의 철 Fe 플러스가 들어오면 얘 몇 개만 들어오면 되니? 5개만 들어오면 되잖아. 왜? 처음에 여기 전하가 10 플러스였어. 그럼 여기도 10 플러스여야지. 그리고 얘가 철 2 플러스가 1개 나올 때 Ag 플러스는 2개가 석출돼야 되니까
2대 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10개고 얘는 5개다. 결국에 그 양이온의 수는 줄어들겠죠. 즉 양이온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더 작다. 그러니까 반응점이 크다. 2번이 맞죠.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16번. 그림은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와 Z를 넣었을 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 봐봐. 이거 무슨 상황이야? 지금 X이온이네. 얘는 X이온인데 금속 Y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세모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건 얘는 누구란 얘기? Y이온이라는 얘기. 즉 반응성은 X와 금속 Y가 있을 때 누가 반응성이 크다는 이야기? Y가 반응성이 크다는 이야기. 야, 나와!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온이었던 X가 네, 나가겠습니다 하고 교체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2개랑 하나가 교체가 됐어. 지금 총 6개였는데 3개로 바뀌었잖아요. 즉 개수는 2대 1의 비율로 바뀌었잖아? 그럼 전하비는 이거 해야겠다. 자, 개수 B, X와 Y가 지금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했다. 근데 이 바뀔 때 전하의 양이 같을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우리 FE 플러스랑 AG 플러스 2개가 반응을 한 것처럼 FE 플러스로 될 때 2개를 버리니까 2개를 버리니까 AG 플러스도 2개가 받아서 AG로 가야 된단 말이지. 버리는 양과 얻는 양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즉 그 얘기는 개수 B가 2대 1이었다 라는 이야기는 전하 B는 1대 2였다 라는 뜻이죠. 개수 B와 전하 B 이 값 2개를 곱한 값이 똑같아야 되거든. 얘도 봐봐. 얘가 2 플러스잖아. 전자 2개를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면 돼. 근데 얘는 1 플러스니까 2개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얘와 얘 곱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자, 금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우리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금속은 딱 3가지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사실 이 조건을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주면 친절한 문제.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다. 그러면 X는 몇 플러스 이온? 1 플러스 전하비가 1대 2니까 Y는 2 플러스였다. 그리고 총 여기 용액의 양 전하량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 플러스 6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Y가 2 플러스가 3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Z를 넣었더니 또 바뀌었어. 그렇다는 건 반응성은 X보다 Y가 컸는데 Y보다 Z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속 Z가 반응성이 크니까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전하가 몇이게? 전체가 6 플러스여야 된다. 그럼 얘가 3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는 또 이렇게 해볼게요. 개수 B Y랑 Z가 지금 보니까 개수 B는 얘는 3개였고 얘는 2개가 이렇게 교체가 됐어. 그치? 3개랑 2개가 교체가 됐어. 그러면 전하비는 어때야 돼? 2대 3이어야 돼. Y가 2 플러스면 Z는 3 플러스여야 돼. 그래서 Y와 Z의 이온의 전하수 비는 3대 2가 아니고 2대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끝. 자, 17번. 다음은 철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에서 A는 CO2이다. 지금 보면 철 2개, 탄소 3개, 3개 탄소, 산소가 총 6개네요. 그럼 CO2라고 해주면 산소의 원자가 6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는 CO2입니다. 니은 가에서 FE는 산화된다. 자, 산화수 0에서 2 플러스 전자를 2개를 버렸죠. 산화됐습니다. 디귿.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환원된다. 산소를 얻었네요. 환원됐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산화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 산화수가 플러스 2죠. 지금 여기서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탄소가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즉, 플러스 2만큼
산화수가 증가했잖아.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선생님 아까 잘못 말했다. 그지? 다시. 네, 17번입니다. 다음은 철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철, 구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기 기억을 보면 나에서 A는 이산화탄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철 원소가 2개 있고요. 원자가 2개 있고요. 자, 탄소 3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탄소가 나와줘야 되겠죠? 산소 반응물에서 6개 사용된 거 보니까 여기 생성물에도 6개가 나와야 줘야 되니 이산화탄소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철은 산화된다. 지금 0에서 2 플러스로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된다 라는 말 맞죠? 디귿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환원된다.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었어요. 산소를 얻었네요. 산화됐습니다 라고 표현해도 되죠? 또는 이 일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고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즉 플러스 2만큼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고 즉 산화됐다라는 거죠. 기억니은 3번이 정답. 자, 18번. 오, 쉬운 문제 나왔어. 자, 다음은 3가지 반응이다. 가,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나,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 냉각팩에서. 다, 묽은 황산과 수산화칼륨의 중화 반응. 자, 발열 반응, 뭔가요? 발열 반응 대표, 연소 반응, 발열이죠. 뜨거워져요. 따뜻해져. 중화 반응, 중화열 나오죠. 용해는 냉각팩이기도 하고 하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다 4번이 정답. 자, 9번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열이 난대. 발열 반응이죠.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는다. NaOH를 물에 녹이면 그냥 따뜻해진다? 그게 발열 반응이죠. 이 열량을 구하고 싶대. 이 실험 장치는 무엇일까요? 열량계를 고르면 되죠. 열량계 뭐니? 네, 2번이 정답입니다. 2문제 남았어요. 자, 2문제가 아닌데. 잠깐 20번.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나의 pH와 pOH를 나타낸 것이다.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요렇게 됩니다. 우리 이거 아까 앞서서 얘기했죠. pH와 pOH는 14다. 이걸 이용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수용액이 있을 때 지금 pH가 8이니까 pOH는 얼마게? 더하기 되죠. 8 더하기 6은 14. 그래서 y의 값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x의 값은 14니까 x의 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분의 y는 5분의 3이다.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맞네요. 가는 염기성이다. 자, 가. pH만 보면 되죠. 뭐 8. 25도씨에서 pH가 8이라는 얘기는 염기성 맞습니다. 7보다 크니까. 자, 디귿. 나의 100ml에 들어있는 OH-의 양은 얼마냐? 자, 지금 OH-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몰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OH-의 몰 농도. 이 몰 농도는 어디 있냐면 나니까 지금 pOH가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OH-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로그 OH-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농도고 농도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면 부피 0.1리터를 하면 OH-의 몰수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몰농도는 선생님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자,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몰농도 이렇게 나왔고 부피 계산해서 몰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5번이 정답. 자, 21번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은 0.2몰 농도 BOH2 이가 염기가 나왔습니다. Xml에 Y몰 HA를 넣었어요.
그래서 넣어준 HA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 속 모든 음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P에서 혼합용액 속 모든 이온수의 B는 3대 4대 5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 이거 했다. 혼합용액 속의 모든 음이온의 수는 과량에 따른다. 과량에 따른다. 산염기 중에 많은 거에 따라간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처음에 4N이야. 그지? 처음에 4N이네. 자, 그러면 이 OH의 마이너스의 숫자 한번 볼게요. 자, BOH2라고 하는 게 Xml 있었는데 이 안에 B2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뭐 두 개가 있었겠죠? 얘는 4N계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넣지 않았을 때 4N계니까. 그러면 B2 플러스는 2N계였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넣어주는데 30을 넣어줘도 음이온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계속 OH-가 얘가 과량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과량.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P 지점에서 단소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살펴볼게요. 자, 30ml를 넣었는데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수비가 3대 4대 5래. 3대 4대 5. 이상해야 돼. 얘들아, 이상해야 돼. 이거는 B잖아, B.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B 플러스는 줄어드니 안 줄어드니? 안 줄어들어. 얘는 뭐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B2 플러스는 2N계로 어디에서나 2N계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B2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근데 여기에 구경꾼 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3대 4대 5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N이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얘가 2, 그러면 1.5, 그러면 2.5가 되나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얘가 바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륨? 그냥 B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와 얘는 누구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얘가 과량이라고 했으니까 OH-가 일단 있어야 되고 OH-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A-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얘가 구경꾼 이온이니까 H 플러스와 A-가 있는데 A-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OH-고 얘가 A-였어요. 즉 얘가 2.5개가 들어오면서 H 플러스도 2.5개가 들어오면서 총 1.5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 성립이 if가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봐야 돼. 60. 자, 60을 넣어주면 A는 5개, 5N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H 플러스가 5N계가 되는 거잖아요? 5N계, A-가 5N계. 그러면 지금 4N계였으니까 5N계가 지금 더 많으니까 60ml에는 H 플러스가 5N계로 더 많으니까 지금 과량이 바뀌잖아. 과량이 얘가 된단 말이지. 그쵸? 그럼 음이온의 수는 4N계가 아니죠, 여러분. 바로 5N계로 바뀌었어야 돼요. 5N계 이렇게. 즉, 이 가정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OH-다라고 하면 우리 60ml가 돼도 얘 A-가 3이 들어오는 거고 H 플러스가 3이 들어오는 거니까 과량 OH-4N계 이 수치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구경꾼 이온으로부터 얘가 B2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A-여야 되고 얘가 OH-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는 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HA 30ml 안에는 A-와 H 플러스가 각각 몇 개씩 있다? 1.5N계 1.5N계씩 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P에서 혼합용액의 B2 플러스의 수는 2N개이다. 맞죠? 항상 구경꾼 이온이니까 똑같으니까 여기 음이온의 수로부터 OH-가 4N개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B 플러스는 그의 절반만 있어야 되니까 2N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유지된다. 그 다음 Q에서 혼합용액은 염기성이다. 지금 음이온의 수가 변하지 않고 있죠? 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해도 우리 여기 60ml 들어갈 때 H 플러스 A-가 각각 3N개씩 들어가게 되면 여기 OH-가 N개가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므로 염기성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y분의 x y분의 x 이거 어딨니? 라고 살펴보면 여기 있어요. 좀 지울게요. 우린 요거 여기 자, 지금 x 밀리리터 그다음에 y 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몰수로 계산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몇 N이다 이거를 끌어냈으니까 우리 구경꾼 이온을 기준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얘가 1몰이 있으면 B는 1몰인데 OH는 2몰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몰농도와 부피의 곱으로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구경꾼 이온을 이용을 합니다. 자, 0.2몰 농도래요. 0.2몰 농도. 0.2몰 농도고 그리고 얘가 X 밀리리터 있었어요. 그러면 BOH2의 몰수죠. 얘는 지금 BOH2의 몰수, 이 분자 자체의 몰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몰인지 모르겠어. Y몰 곱하기 30ml 했을 때는 HA의 몰수이다라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지금 N이라고 하는 상대값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 몰수를 지금 여기 0.2몰 곱하기 X, 0.2몰 곱하기 X 얘를 지금 B의 몰수로 바꿀게요. B의 몰수. 얘가 2N개였다. 그 다음에 여기 30Y 의 몰수를 A-의 몰수 1.5N으로 바꿀게요. 1.5N 이렇게 바꿉시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60NY는 자, 이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2 하면 2, 3 30에서 하나 0.3 X가 나옵니다. 맞나요? 1.5. 선생님, 머리가 지금 멍합니다. 자, 1.5 곱하기, 지금 0.2를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나요? 자, 0.3X 맞네요. 자, 그러면 이 Y분의 X로 남겨볼게요. 자, Y분의 X는 60, N은 빼도 되니까, 우리 지금 여기도 N이 있었으니까, N 빼고, 60분의 0.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얼마야? 60 나누기 0.3은 200이 되죠. 그래서 틀림. 기억니은 3번이 정답. 자, 이번에 우리 개념학습지에 나와 있는 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거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6번을 보면 표는 25도씨에서 농도가 서로 다른 우리 염산의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25도씨의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4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물의 이온화 상수가 나와 있고 하면 우리 pH 더하기 pOH는 14다 라는 걸 기억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가에서 OH-의 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가라고 하는 수용액을 보니까 이 가의 pH가 2예요, 2. 즉, 그러면 pH가 2니까 이 가수용액의 pOH는 12가 됩니다. pOH가 12라는 이야기는 우린
POH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를 따르니 OH 마이너스 요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바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면 X와 Y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X와 Y. 보니까 H3O 플러스의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pH가 나와 있으면 뭘 알 수 있나요?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pH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으로 마이너스 로그 우리 하이드로뮴 이온 의 몰농도의 로그 값을 취한 거다.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거다. 따라서 pH를 통해 이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나요? 부피분의 우리 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몰수를 부피로 나눈 값을 우리 몰농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가의 pH는 2인 걸 보니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럼 이 몰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몰수와 부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부피가 지금 밀리리터로 나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몰농도의 부피의 단위는 리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몰농도를 부피분의 지금 100ml니까 0.1L라고 할 수 있겠죠. 0.1L분의 X몰을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자, X값 구했고요. 자, 이번에 Y값입니다. Y값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지금 pH가 나와 있고 이 두 관계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해지죠. 자, pH가 6이라는 말은 H3O 플러스 우리 얘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다. 이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Y에다가 우리 몰수 10의 마이너스 7을 하면 된다. 근데 보니까 지금 Y가 몇이어야 요 값이 10의 마이너스 6이 되나요? 네, 얘가 10의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10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리터라는 뜻이니 Y는 밀리리터죠. 따라서 얘는 100ml라는 걸 뜻한다. 즉 Y의 값은 100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는 10의 마이너스 3, Y는 100의 값을 가지니 Y는 100이니 이 둘을 곱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0.1이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용액의 pH는 4이다. 자, pH를 보려면 몰농도를 보면 되는데 H3O 플러스 즉 부피 총 부피분의 우리 총 몰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러면 가와 나를 합하게 되면 지금 100ml와 100ml를 합하니 200ml고 얘를 우리 부피로 하게 되면 뭐 0.2L가 될 겁니다. 0.2L분의 몰수를 보면 지금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이었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니까 pH가 4가 나올 수 없는 계산식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그린 가와 다는 물, 수산화나트륨, 염산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를 보니까 물만 있어요. 물 중성 상태죠. pH는 7입니다. 즉 이때의 POH도 7이겠죠. 즉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그 몰농도는 같습니다. 니은 나에서 OH 마이너스의 몰농도의 값은 얼마냐? 자, 지금 나의 pH를 주고 있어요. 자, POH는 이 둘을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POH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계산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4라는 것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고요. 디귿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의 pH는 5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살펴볼게요. 자, pH가 지금 다를 보니까 pH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얘를 살펴보면 pH가 3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이
요 용액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와 다를 섞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순수한 물이잖아요. 물을 첨가해서 총 부피를 10이 아니라 100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부피를 처음에 우리 다에 10ml였는데 가에 물 90ml를 첨가해서 총 부피를 1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몰농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보죠. 자, 몰수는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부피가 지금 몇 배가 됐죠? 10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0배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총 몰 농도는 10배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가 10배가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원래 다의 pH, H 플러스의 몰수는 그대로 있고, 지금,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지금 가와 다를 섞었을 때, H 플러스의 몰수는 그대로인데, 요 부피가 10V가 됐다. 따라서, 하나 더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pH는 4가 되겠죠. 그래서 pH는 5가 아니고 4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학습지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정답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데, 자, 온도가 가장 높은 이 연속적인 그래프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 뭐다? 네, 중화점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온도가 높다, 가장 많은 양이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중화점에서 이 HCl과 NaOH의 부피를 살펴보면, 중화점에서 HCl은 20ml일 때, 그리고 NaOH는 40ml일 때 딱 완전히 중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화점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데 몇 개로 같냐? 그냥 내가 설정하면 돼요. 40개로 같게 이야기할 거다. 40개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것만 설정하면 돼. 자, 그러면, 자, 다음이 나오죠. 자, 20ml일 때 이 HCl이라고 하는 용액은 40개가 들어가는 용액이다. 그러면 10ml일 때 H 플러스는 20개가 들어가고 20ml일 때 40, 30ml일 때 60개의 H 플러스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 40ml일 때 H 플러스는 80개, 50ml일 때 100개라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NaOH는 40ml일 때 OH-가 40개가 들어가게끔 설정을 하였다. 그럼 여기가 40개예요. OH-가. 그럼 50ml일 땐 OH-가 50개 있을 거고 30개, 20개, 10개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은 지점 C는 산성이다. 지점 C를 보니까 이 HCl 30이랑 NaOH 30ml를 섞었어요. 즉 H 플러스 60개랑 OH 마이너스 30개를 섞었죠. 그러면 반응을 하겠죠? 그럼 결국 H 플러스가 30개가 남아서 결국 산성인 용액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누가 더 크냐? 네,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단위 부피당, 즉 같은 부피를 살펴보면 되죠. 같은 부피당 이온수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 살펴볼게요. 4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을 기준으로 봅시다. 얘는 20ml 쓰니까 40ml로 더 키우게 된다면 H 플러스가 80개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온수는 단위 부피당, 즉 같은 부피당 HCl이 NaOH보다 2배가 더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염산의 2배이다가 아니고 염산이 수산화나트륨의 2배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점 B에서 생성되는 물의 양. 자, 지점 B를 볼까요? 지점 B를 보면 지점 B 중화점 여기였죠. 자, 지금 지점 B에서 생성되는 물의 양은 H 플러스 40개, OH 마이너스 40개였기 때문에 40개였습니다. 지점 E에서 생성되는 물의 양을 살펴보면 H 플러스 100개, OH 마이너스 10개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 소량 OH 마이너스에 따라서 10개가
지점 2에서 물이 생성됩니다. 즉 결국에 물의 양이 4배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밑에 문제죠. 2번 실험 1은 농도가 서로 다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염산을 여러 부피로 혼합했을 때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실험 2는 염산의 농도만 다른 조건에서 실험 1의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실험 1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 요 지점이 중화점일 거고 실험 2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 요 지점이 중화점일 겁니다. 그럼 먼저 실험 1부터 살펴볼게요. 실험 1에는 우리 NaOH랑 HCl이 들어가는데 자, 먼저 HCl, 그다음에 NaOH를 보겠습니다. 실험 1에서 중화점에 해당하는 이 부피를 보니까 HCl이 20ml일 때 NaOH가 40ml일 때 중화점이더라. 그러면 이때 H 플러스의 몰수랑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아야 한다. 중화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40개씩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게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실험 2 볼게요. 실험 2. 자, 실험 2를 보면 실험 2에서 보면 지금 보면 염산의 농도만 다른 조건이라고 했지 NaOH는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실험 2에서 중화점을 살펴보면 여기 HCl 40ml일 때 중화점에 도달하고요. 여기는 NaOH 똑같으니까 똑같은 색으로 할게요. NaOH는 20ml일 때 중화점이 도달했다. 이 지금 실험 1에서 사용한 NaOH와 실험 2에서 사용한 NaOH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용액이기 때문에 농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40ml일 때 40개 있으니 얘는 OH-가 20개 있는 상황이다. 즉 이때 중화점에 도달한 HCl의 H 플러스의 양도 알 수 있죠. 왜? H 플러스랑 OH-가 같은 지점이 중화점이니까. 그래서 H 플러스가 20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실험 1이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자, 염산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2배이다. 자,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면 되죠. 자, 단위 부피당, 즉 같은 부피당으로 널려보면 얘가 40일 때 80이 되니까 염산이 우리 NaOH보다 우리 같은 부피에서 이온수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 염산의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의 수는 실험 1이 실험 2보다 4배이다. 즉 이번에는 뭘 보란 얘기야? 지금 실험 1과 실험 2에서 HCl 얘네들의 그 농도비를 한번 알아봐라.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로 바꿔볼게요. 얘 20ml로 바꾸면 얘 10개가 되겠죠. 그 같은 부피에 지금 이온수가 실험 2가 실험 1이 실험 2의 4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피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실험 1과 실험 2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실험 2를 살펴볼게요. 실험 2는 지금 실험 2에서 P지점에서 실험 2는 중화점이었죠? H 플러스 20개, OH 마이너스 20개. 그래서 물에 생성된 양 20개입니다. 실험 1은요. 실험 1은 HCl 40ml 들어가고 NaOH 20ml 들어가. 근데 20ml에 OH-는 20개. 여기 20개라고 얘기했고 H 플러스 40ml에는 여기가 20ml일 때 40이니까 40ml일 때는 80개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결국에 소량인 OH-에 따라서 20개의 물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에 물의 생성량이 같죠. 그래서 또 온도가 같잖아. 그래서 1과 2에서 서로 같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정답입니다. 네, 이상 우리 기말고사 대비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열공하세요.